하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대한 우리 국방부 입장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2시 35분과 2시 42분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650km 가량 날아갔고 노동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근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 결의안 위반입니다. 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는 최근 핵안보 정상회의와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을 표명한 것과 또 연례적인 한미연합 연습 독수리 훈련에 대한 반발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연합 김기근입니다. 예. 숙천은 그동안에 그 노동미사일이 배치된 기지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숙천에 원래 노동미사일 기지가 있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것은 이동형 발사대에다가 탑재해서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델리 손정호입니다. 이번에도 사전 징후를 포착하셨는지요? 예,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뭐 이상 징후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아침 일찍 예외적으로 아침 일찍 8시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는데요. 그건 그만큼 긴박한 상황인 건지요,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다른 배경은 없고 북한이 2006년 또 2009년 노동미사일을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는 대북 결의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5개 결의안이 있었는데 그 결의안 모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브리핑했습니다. 본래 오늘은 브리핑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당겨서 한 것입니다. 근데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과거에 이렇게 신속하게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군이 발표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왜 신속하게 발사를 했는지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은 없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2009년 이후 처음 발사했기 때문에 또 그 발사하는 방식도 과거에는 동해안 쪽에서 발사를 하거나 그랬는데 이번엔 서해안 가까운 데서 발사를 해서 동해로 발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위협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의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뭐 단거리 로켓 발사한 거와는 달리 이게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좀 더 긴 거라서 좀 뭐 이번에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 좀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노동미사일은 이런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대부분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넣습니다. 또 중국도 대륙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그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동미사일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미사일이고 북한이 새벽 시간대에 또 임해 지역에서 발사한 것은 우리 측 그 키리졸브와 지금 그 시행되고 있는 폴리걸 연습에 대한 맞대응 및 무력 시위 차원에서 자신들의 기습 능력을 시현하기 위한 의도적 발사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하기 전에 발사함으로써 최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그 핵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핵 불용 선언에 따른 그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과 북한의 존재감을 가지고 과시하고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그 세계 이목을 끌고 또 미사일 발사 능력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그 유엔 제재 5개 결의안을 위반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국제 차원에서 어떤 뭐 추가 제재나 이런 것들을 그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탄도미사일은 어쨌거나 그 유엔 안보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엔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저기 사거리만 보면 스커드 ER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스커도 ER이 아니라 이것은 노동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고도가 160km 이상 올라갔고, 두 번째는 최고 속도가 마하 7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미사일 특징이 최고 속도가 마하 7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궤적 이런 걸 봤을 때 노동 미사일이다라는 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YTN의 김문경인데요. 그 이동형 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좀 이례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그 이제 대남 비난하면서 그 대북전단 살포를 군이 직접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가 좀 긴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1,300km까지 날아가는데 이동형에 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곳에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료는 그 지하나 이런 그 시설에서 주입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착을 하기가 쉽지 않고, 물론 저희들 추적해 왔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군이 지난 24일 서해 5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민간단체가 24일 백령도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서 정부는 2004년 6.4 합의 이후로 대북의 전단을 우리 정부가 살포한 적은 없습니다. 탄약 지점이 공해사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전에 무슨 경고라 뭐 이런 항행 금지 선포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항행 금지 선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그 노동 계열을 갖다가 2번 발사한 적이 있는데 2006년에는 방코 델타시아 BDA 금융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당시 발사를 했고, 또 그에 앞서서 2006년인 경우에는 7월 5일은 대포동 2호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10월 9일에는 핵실험, 제1차 핵실험 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였고,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5월 25일 날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5일에는 대포동 2호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앞뒤로 해서 일정한 또 다른 도발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추가 핵실험 징후가 포착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김기근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유엔에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요청하거나 뭐 거론할 그런 계획이 있겠네요. 예, 외교부하고 또 우리 정부 유관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이 왜 위협이 되는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국민들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노동 미사일은 잘 아시겠지만 주변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탄도 미사일입니다. 특히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권에 넣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면 유엔사 후방 기지도 있고 해서 그런 한반도 정원 전력에 대한 어떤 차단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탄도 미사일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